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4, 5차 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하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광고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고를 만드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오른쪽 사진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만든 까닭은 무엇일지 살펴볼까요? 도로 위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에 주목해 보면 빨간 신호등 모양을 볼 수 있네요.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심히 운전하자고 운전자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를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함께 읽어봅시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교과서 96쪽을 펴주세요. 광고를 보고 관용 표현을 활용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 쓰듯 쓰다. 1번과 2번을 이어서 읽어보면 물 쓰듯 쓰다. 그리고 3번 물 쓰듯 쓰다 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 광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래에 있는 물음에 답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물음의 답을 정리해 보세요. 그럼 다 한 줄 알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쓰듯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물 쓰듯 쓰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의 관용 표현인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물건을 헤프게 쓰거나 돈 따위를 흥청망청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에서 마지막,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왜 덧붙인 걸까요? 이 광고에서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 쓰듯 쓴다는 것이 아주 헤프게 쓴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도록 물을 아껴 쓰자라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이런 광고를 만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봅시다 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97쪽을 펴주세요. 다음 글을 읽고 안창호 선생이 어떤 상황에서 연설했는지 알아보세요. 자,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의 결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의 문제로 의견 대립이 커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여기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안창호 선생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입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입니다. 여러분, 연설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래의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풀을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아보세요인데요. 연설을 다시 들으면서 관용 표현을 찾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풀을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어떤 관용 표현이 있었나요? 애간장이 타다, 하루에도 12번, 어금니를 악물다 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관용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인터넷을 활용해 각각의 의미를 찾아 적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모두 다 찾은 것으로 알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간장이 타다 라는 표현은요,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도 12번. 어떤 의미였나요? 네, 매우, 자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를 악물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고통이나 분노 따위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어 굳은 의지를 나타내다 라는 뜻이네요. 여러분이 찾은 뜻과 일치하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관용 표현의 뜻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급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8쪽으로 넘겨봅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활용된 표현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더 앞부분을 보면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죠.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먼저 말풍선을 살펴볼게요.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깃발은 주로 집단이나 여러 사람의 맨 앞에 드는 물건이야. 깃발에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이름이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주장을 적기도 하지.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현에 쓰인 낱말이 그렇죠. 어떻게 평상시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결국 이 말은 어떤 이름이나 주장, 의견 아래 모이자는 뜻일 거야. 이 주장이나 의견은 이들의 목표를 나타내니까 하나의 목표를 품자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쓴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고 난 뒤에 앞서 배운 대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론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의 뜻을 추론해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2번 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연설을 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앞으로 다시 돌려서 듣고 활동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르는 관용 표현을 추론하는 방법 아까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앞뒤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용 표현에 쓰인 표현이
평상시에 어떤 의미의 낱말로 쓰이는지 평상시 의미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이라는 관용 표현의 뜻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아이, 남자아이의 말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여자아이의 말풍선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듣기 자료 다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앞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앞으로 확인해 보면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은 무엇이든 반대한다 라는 내용도 앞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풍선의 내용은 첫 번째 방법,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풍선 확인해 볼게요.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한 가지와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한 가지만 알고는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의미, 한 가지,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즉 연설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결국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뜻일 거야 라고 최종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에 거쳐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표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연설에서 하루에도 12번이라는 관용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일지 한번 유추해 보는 과정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앞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관용 표현에 나오는 낱말이 평상시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하루 중 12번이라는 말은 꽤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글쓴이의 의도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독립을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최종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는 사전으로 찾지 않더라도 글 속에서 또 이야기 속에서 이 뜻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의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이번에는 중간에 빠져있는 내용을 추론해 보는 활동입니다. 연설문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입니다.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서로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 보면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해 하나의 의견으로 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연설문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그리고 중간에 B라고 처리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아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긴 글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설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부분, 파란색 부분과 그것을 포함한 앞부분에는 중심 내용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뜻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한 줄로 알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마음을 바꾸고 의견을 모아 힘을 합치자는 의미의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쓴 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실제로 이 연설에 생략된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서 생략된 부분. 이러한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하므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이 쓴 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고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하며 우리의 의견을 모아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활동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만든 질문을 몇 개 보여줄게요. 첫 번째,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두 번째, 연설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 번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추론하려는 표현에 어디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글쓴 이의 의도를 생각해본다. 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관용 표현의 뜻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